자, 사치와 허영의 이 김정숙의 끝은 어디인가? 이 김정숙이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그 뭐 볼도 움푹 들어갔고 주름도 많고 옷도 참 이상하게 입고 막 그랬죠. 그런데 김정숙이가 점점 이 영부인 자리에 오르더니 때 빼고 광내더니 그 사치와 허영이 거의 이멜다를 넘어선 되멜다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정숙이 이번에 기내식을 엄청 먹었다. 그래서 6,300만 원이나 됐는데 이 기내식 보관료 이게 뭐 4천만 원이다. 이러니까 이 음식점을 하시거나 또 이 항공사의 기내식에 관계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그 윤 씨가 이 말하자면은 윤건영이가 뭣도 모르고 하는 거다. 이 모든 음식값에는 기본적으로 뭐 보관료라든가 재료라든가 하다 뭐 그 이 요리하는 요리사의 노동 그 이 조립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5만 원어치밖에 안 먹었다. 그러니까 4끼를 먹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만 원짜리, 27만 원짜리를 김정숙이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6만 원, 27만 원에는 이 윤건영이가 얘기하는 뭐 재료비, 보관료, 뭐 이 기본 비용 이게 다 들어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김정숙이가 기내식 깡을 했다. 이건 돈을 어디로 빼돌리든지 아니면은 이 명품백이라든가 또는 뭐 명품 이 폐물 같은 거 이거를 사서 빼돌린 게 아닌가. 아는 분들은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뭐 보관료, 뭐 기초비용 4천만 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치와 허영이 정말 김정숙이 하늘을 찔렀는데요. 지금 김정숙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정숙이 그동안 사치하고 허영을 부리는 걸 나는 몰랐네. 어떤 남자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여자들은 다 알았는데 막 얼굴에 그냥 다림질도 하고 그냥 그 화장을 덕지덕지 해사하게 하면서 나 짝퉁 장미 막 이런 거 뭐 김정숙이 뭐 이 이따만한 이 진주 반지 그다음에 이 손목을 파고드는 순금 팔찌 뭐 이런데 그때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도금한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도금한 게 아니죠. 척 보면 모릅니까? 근데 그 남자분 얘기는 김정숙이 입고 두르고 걸치고 뭐 이런 걸 보고 명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너무 촌스럽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이번에 기내식은 먹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명품을 걸친 거 이거 티가 안 나는데 김정숙이 보니까 그냥 와구와구 그냥 그 먹어치우는 불가사리처럼 먹어치우는 그냥 제2의 쯔양 김정숙 이거는 금방 다가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김정숙의 경우는 세금 횡령이라든가 기내식 깡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정숙이 지금 고소를 제발 해야 됩니다. 근데 고소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봤죠. 니들이 어떻게 고소를 해. 고소를 하면은 18개의 옷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정숙이가 걸치고 나오는 폐물 뭐 이 반지 팔찌 구두 뭐 이런 거 다 영수증 어디서 샀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걸 다 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고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는 지금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나서 이런 일을 이러는데 김정숙이가 계속 가만히 있을 거야. 빨리빨리 당신이 뭐 SNS도 올리고 이러면서 막 들들 볶아가지고 문재인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SNS를 올리고 있죠.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조용하네요. 문재인이도 겁나는 거죠. 지금요. 문재인과 김정숙 이거 쌍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뭐 지은 죄가 한 10몇 가지 되죠, 여러분. 탈원전, 울산 부정선거, 뭐 태양광, 거기다가 뭐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직이 이 문제, 문다의 문제. 그래서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서초동의 정설입니다. 뭐 소문도 아니고 정설이에요. 그리고 김정숙의 경우는 이 세금 횡령 문제라든가
또 관봉권을 사용해서 그게 사진을 딱딱 찍히지 않았습니까? 김정숙한테 관봉권을 받은 이 옷집의 그 이 디자이너분이 그걸 딱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큰 말하자면은 기소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왜 관봉권을 김정숙이가 평소에 말하는 대로 내 사비들여서 옷 입고 있어요. 이런데 관봉권으로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숙이와 문재인이는 한 쌍의 바퀴벌레 기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근거도 있고 증명도 있고 증거도 있고 조사가 다 됐어요. 문제는 뭐냐? 이원석 검찰총장 호소인이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틀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이원석이 정말 빨리 8월 말까지가 이원석이 임기인데요. 빨리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표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 맨날 파란 연필 깎다가 집에서 앉아가지고 총천연색으로 연필 깎으면 자기 취미생활도 하기 좋은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김정숙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숙이 특히 부들부들 떠는 거는 뭐냐? 이상직이, 즉 서청을하고 문다의 전 남편을 이 타이 아시아의 상문가로 하면서 뭐 거의 이 집값 뭐 할 것도 없이 뭐 1,000만 원의 급여를 준 거죠. 근데 이 좁은 태국 사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상직이가 이 뭐 우리 타이 아시아하고 뭐 에어 아시아하고는 상관이 없다 했는데 이게 자회사였던 게 밝혀진 겁니다. 근데 그 이상직이가 이 중소기업 공단 이사장을 했는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당시에 인사수석인 조현옥이가 했습니다. 이 조현옥이란 여자는요, 광주 출신이고, 그리고 저는 아주 잘합니다. 이대 학보사의 선배였어요. 그리고 술을 엄청 잘 먹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이 논문이 정말 그 허접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현옥이가 술도 잘 마시고 운동권에 이 광주 이 남자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인사수석까지 했고 주 독일 대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상직이가 임명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말하자면은 이 마름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조현옥이가 기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조현옥이 기소가 되면은 그냥 엮여가지고 뭐 문다해, 뭐 이상직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리고 아주 꼼짝 없이 김정숙이가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망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법망보다 더한 게 천망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에 이 뭉개버린 부부가 더블로, 쌍으로,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으로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이상직이 건으로 해서 제3자 뇌물죄 이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기의 이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김정숙이가 문재인하고 이 당선자 시절에 구기동 빌라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김정숙이의 패션 감각을, 네,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패션 감각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모자 쓰고 이 스카프 두르고 이 백 하면, 네, 정말 총천연색 컬러에 기본적으로 또 여기에다가 밤색 스커트에다가 이 두툼한 발에다가, 네, 부츠를 신고 까만 스타킹을 신고 끝내주죠, 여러분. 자, 이랬던 정숙이가 어떻게 됐냐? 네, 김정숙 영부인, 부침성 있고 쾌활한 성격. 네, 그래서 유쾌한 정숙씨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포즈 보십시오. 이거 아무나 이렇게 손을 든다고 이렇게 천박하고 경박하고 이런 포즈가 나오겠습니까? 네, 유쾌한 정숙씨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불쾌한 정숙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이제 문재인이가 국회의원 선거가 됐을 때, 와, 저 이 부부의 이 포즈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런 사진은, 이런 그 웃음, 이런 포즈는 솔직히 얘기해서 도저히 저 같으면은 잡을 수가 없을 텐데, 둘이서 저렇게 포즈를, 네, 이거 뭐
그 남편의 그 부인입니다. 근데 이 김정숙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 정말 난리 났다, 정숙이 아줌마 들꽃님. 네, 여기다가 이렇게 캡션이라도, 네, 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김정숙이 영부인으로 처음 이제 외유를 나갔는데, 그때 김정숙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아주 그냥 쌩쌩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김모라고 하는 누비 장인의 이 빨간 옷이, 누비 장인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작품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누비 옷을, 누비 코트를 800만 원을 김정숙이 관봉권으로 네,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양 부인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앤 허버드라고, 이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앤이 정숙이 보고 아우 what a beautiful coat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김정숙이 리얼리 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저 옷을 벗어줘 갖고 입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예의에 굉장히 어긋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고 싶다 이러면 저거를 이제 뭐 드라이를 한다든지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당신이 이 옷을 좋아하니까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허버드 대사 부인도요, 지금 전 대사가 됐지만 800만 원짜리 코트를 받았다 하면은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라든가 대사관 25달러 이상의 옷은 무조건 국가에 말하자면 이 보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들도 뭐 150달러인가 그 이상이 넘는 옷은 개인 소유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이 좀 저렴한 이런 옷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제 아주 그 소울 프렌드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늘 이제 아주 예리하세요. 그때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렇게 옷을 뭐 벗어주고 뭐 더구나 그 옷이 800만 원짜리인데, 그랬더니 제 소울 프렌드가 뭐라고 하냐.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니까 저렇게 벗어줬겠죠. 네, 내 돈 내산했으면 정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샀으면은 800만 원짜리를 처음 본 여자한테 이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벗어줄 수가 있겠어요? 네, 저 이거 진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산 거죠. 근데 이제 김정숙이가 이 사치와 허영, 이것도 그렇지만 또 김정숙이의 아이콘 하면은 이 푼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정숙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에피소드로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문재인하고 사귈 때,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이 5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이제 70인 거죠. 저스트 70. 근데 김정숙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문재인하고 사귈 때 자기가 일부러 문재인 앞에서 담배를 착 자기가 꼬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김정숙이가 저보다 말하자면 제가 59년생이고 54년생이면 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여자 대학생이 뭐 이렇게 담배 많이 피우고 뭐 이런 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김정숙이가 에피소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담배를 꼬나 불면서 이 문재인이 어떻게 하나 자기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지가 쫓아다녀 놓고서 뭐 어떻게 하는지 보고 더 사귈지를 말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뭐 이러면 자기가 뭐 안 사귀려고, 그게 아니죠. 김정숙이는 그냥 완전히 스토커처럼 문재인을 쫓아다녔더라고. 근데 문재인이가 아니 왜 화를 안 내요? 뭐 이랬더니 문재인이가 뭐 담배 피우는 거는 뭐 기호의 문제, 뭐 선호의 문제 아닙니까?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반하고 세상에 이렇게 믿음직하고 남녀 평등과 이 여성 의식이 이런 남자 최고다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 문재인의 그 김정숙입니다. 자, 사치와 허용과 푼수, 김정숙의 끝은 뭐냐? 네, 김정숙 기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은 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은 아마도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것이 바뀌고 또 검찰총장 바뀌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기소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문재인 기소될 거고요. 그 전에 조국은 감방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속 터지는 일만 있다. 이렇게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네, 기다려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가 왜 지금 끝까지 참고 참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은 합니다.